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제 블로그 와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이제 강남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비과세 되면 집을 처분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 시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강남에 진입을 하는 문제는 뭐 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우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저의 유튜브를 보면서 헷갈렸어요. 좀 본인이 방송을 보고 조금 저의 얘기에 혼동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조가 초과 저축액이 시중에 풀리면 이제 그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겠냐.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원밸리가 46억 찍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강남 부동산의 버블이다, 버블 신호탄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행간을 좀 제대로 뭐랄까 저희 말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해를 또 못 하셨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언제쯤 진입하면 좋을까도 뭐 저의 견해, 저라면 어떻게 할까, 뭐 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는 강남의 진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시각은 부정적이에요. 뭐 여기가 집값이 더 오르건 더 내리건 뭐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강남은 저는 집을 사면 어느 시기든지 뭐 그게 뭐 지금 버블이라고 해도 버블이 또 꺼지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어느 시기든지 고생하는 기간은 있겠지만 뭐 손해는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강남이라는 땅은 희소 가치가 있고 돈의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강남은 어떤 지역이냐면, 저도 강남에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 건 아니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진입을 하고 직장 다닐 때 살아보고, 살고 싶어서 살아보고, 그래서 강남이 어떤 곳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리고 강남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고, 강남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가는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뭐 제가 서울에 살 생각도 별로 없지만, 서울에 산다고 하면 뭐 다 정리해서 강남으로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희 와이프는 뭐 들어가고 싶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뭐 제 나이에 뭐 제가 뭐 60, 예를 들어서 60 넘어서 여기 들어가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이 그 화려한 그 뭐랄까요, 이 생활, 뭐 정말 강남은 화려하거든요. 뭐든지 화려해요. 상권도 그렇고 사람들의 뭐 퀄리티도 그렇고 다 화려하단 말이야. 그 젊었을 때 강남이지 뭐 제 나이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의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지금 뭐 물어보신 분의 나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0대, 40대 뭐 그 정도, 또는 뭐 늦어야 50대 초반, 뭐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 살아야 된다,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면 이 강남은 최고의 선호지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그 자산의 가치를 밸류업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 이 강남에 사는 것만큼 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그 뭐랄까요, 그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방어하기 좋은 그 상품도 없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으면 자산을 어떤 불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모르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잘 안 팔려가지고 갤럭시폰이 맛이 가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는 가더라도. 그죠? 그런 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자산의 방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분당에다가 집을 샀다. 그나마 용인에다 집을 샀다. 뭐 이게 또 방어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방어가 안 될 수도. 뭐 그렇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데는 강남과 그 언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남 진입을 꿈꾸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남 진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얘기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최근에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최고점, 예를 들어서 한 39억 찍었다가, 반포 같은데, 레미안 39억까지 찍었나요? 그 정도. 갔다가 35억, 6억, 거의 이제 한 3, 4억 남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얘기해 오는 거는 뭐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 자, 일단은 왜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냐면은 아무리 지금 어떤 좀 들썩거림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 강남이 올라가려면 송파가 움직여야 되고, 이 송파가 움직이려면 마용성이 움직여야 되고, 마용성이 움직이려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움직여야 되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움직이려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 주변 지역에. 그러면서 계속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전 지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이제 그 구독자분도 집을 팔아서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분들, 지난 상승장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또 들썩거린다고 하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매수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고점은 치고 못 나가고, 그죠? 치고 못 나가고, 마찬가지로 잠실도 여기도 전고점을 못 치고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지방은 이제 또 거의 또 뭐랄까요, 분위기가 꺾였잖아. 지방에 있는 그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들이. 그리고 광역시 부동산은 이제 목에 찼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거든. 이제 투자자가 지방으로 못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비싸게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집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10억, 10매덕 갔잖아. 그런 거 두 채만 가지고 팔아도 이 송파로 달려오는 거야. 강남으로 또 가고, 강남 가는 사람이 좀 드물고, 그리고 헬리오시티로 또 가고, 두 채 팔아서 여기 19억이잖아. 그죠? 21억, 22억이잖아. 이렇게 오고, 여기 판 사람은 다시 또 강남으로 오고. 자, 그런 거래다. 지금은. 그런 거래. 그죠?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전국에 들썩해서 지방의 돈이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가 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강남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실수요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가수요는 못 움직이고 있다. 그런 시장이다.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들썩거렸던 건 뭐냐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5천에, 구역에서 5천에 분양하니까, 그럼 여기가 싸네. 그렇게 해서 또 여기 거래가 되고, 그런 상황이는 거야. 분양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서울 시장을 앞두고 있는 거야. 이 분양가가 오르는 걸 왜 서민들이, 우리 중산층들이 지금 두려워하냐면, 그게 실제로 느껴지거든. 그냥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게 보이면서 실제로 시멘트 값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공포감을 갖는 거야. 그 공포감이 잠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했듯이 100조가 초과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또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과거와 같이 지난 몇 년 같이 또 강남에 매물이 귀해져 가지고 하나 팔리면 2억 올라가고 하나 팔리면 또 2억 올라가고 그런 시장은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